2017 두바이 인터내셔널컵 전북현대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후반전의 포인트는 이제 전북이 항상 해왔던 것처럼 전술 변화를 어떻게 주느냐, 여기가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에두 선수가 나온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 선수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차차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용 선수 모습도 보였었어요. 예. 일단 저희가 어떤 선수가 교체가 됐는지 화면으로 똑같이 따라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 그대로 있고 네, 김진수 선수가 나왔네요. 들어왔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포메이션을 그대로 두고 박원재, 최철순을 김진수, 이용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은 한 두어 경기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4백으로 한번 또 바꿀 것이냐, 이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전반전 45분 동안의 3백 실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멤버면은 3백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K리그 클래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전반전 45분. 그리고 지금 고무열 선수 나왔죠? 예. 아무래도 친선 경기니까 전후반을 완전히 반반으로 나눠서 그렇게 좀 다른 컨셉으로 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코펜하겐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예. 오늘 코펜하겐은 바르셀로나로 따지면 B팀이라든가 후배 1급 선수들도 데려왔거든요. 네. 코펜하겐이 이제 그런 선수들을 또 얼마나 활용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틀 전에 비해서 확연히 날씨가 좋기 때문에 꽤나 좀 많은 분들께서 경기를 보러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 한국에서 간 또 언론 분들도 계시고. 예. 자, 이제 후반전도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 바꿔서 하얀색 유니폼의 코펜하겐이 왼쪽, 그리고 전북현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뚫릴 뻔했고요. 다소 위험했습니다. 네, 지금 미드필드도 신영민 선수의 정혁 선수가 들어간 걸로 보여요. 예. 네, 8번의 정혁 선수죠. 일단은 백스리를 그대로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동국과 김신욱 선수가 둘 다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에두, 고무열, 이재성 선수가 이제 앞쪽에 있고. 네. 신영민, 정혁, 장윤호 선수가 미드필드를 구성하고 있죠. 네. 헤더. 자, 맞고 떨어졌습니다. 전반전엔 잘 보이지 않았던 코르넬리우스. 일단 코펜하겐은 코르넬리우스는 그대로 뒀습니다. 네, 지금 미드필드와 공격 라인 선수들만 보면은 4백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말씀드린 중앙 미드필더 3명이고 또 앞선에 또 3명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는 4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양 사이드는 김진수 선수와 이용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원재와 최철수는 빠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그대로 있고 중앙 수비 누군가 한 명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자, 측면에서 고무열. 돌아서면서 정혁 선수가 내줬습니다. 삼각대형에서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짧게 내줬고 에두. 네, 브랜비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무열 선수가 올 시즌에는 좀 더 터져줘야 됩니다. 네. 자, 이용 선수도 폼이 좀 더 올라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발을 살짝 갖다 대면서 보일레센이 막아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김진수, 이용 라인을 전북이 자랑하는 양 측면 라인으로 활용하려고 이 멤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브랜비전에서 봤을 때는 김진수 선수, 이용 선수의 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자, 이재성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비수 머리 먼저 맞았습니다. 신영민 위에서 받치고 있다가 이용 선수 중앙 쪽까지 내주었고요. 자, 견제를 뚫어내면서 계속해서 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이재성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네, 지금 임종훈 선수, 김민재 선수가 중앙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5번의 이재성 수비수가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빠져야만 셈법이 되니까.
자, 이제 나오는군요. 최철순이 빠지고 정혁 선수가 들어갔다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자면 앞선이 지금 에두 선수를 중심으로 고무열 이재성이에요. 예. 그리고 중원이 신영민을 중심으로 정혁과 장윤호입니다. 그리고 포백이 김민재, 임종훈에다가 지금 양 사이드가 김진수, 이용이에요. 네. 네, 그리고 홍정남 선수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4-1-4-1 전북이 원래 쓰는 포메이션으로 돌아온 거죠. 네. 자, 잡아놓고 이재성. 일단 뒤로. 케이타 맞고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태클로 막아냈고요. 계속해서 전북현대가 공의 소유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브랜비전에서도 멤버가 바뀐 탓도 좀 있습니다만 포메이션을 그래도 포백 기반으로 바꿨을 때 브랜비전도 경기력이 좀 더 올라갔거든요. 네. 자, 오늘도 이제 포백으로 바꿨을 때와 전반전 3백 다시 한번 비교의 시험대에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바이 인터내셔널컵에서는 두 가지 수비 라인의 형태를 모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처럼 코르넬리우스에게 공이 연결될 뻔했는데요. 반칙이었습니다. 네, 지금 4경기째 그러니까 전후반을 나눈다면은 이제 8쿼터를 뛴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가운데 5차례를 3백을 썼고 예. 지금 이번 후반전까지 3차례를 4백을 썼습니다. 일단 한 경기가 전후반 90분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고 승패를 판단을 하긴 하는데요. 일단 두바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만 본다면 전반과 후반까지도 쪼개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전북은 말씀드렸다시피 3백을 썼을 때 45분과 4백을 썼을 때 45분을 아주 냉철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전반전에 공격적으로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민재. 최강희 감독도 아주 벌써부터 칭찬이 많다고 하죠. 예. 네, 그만큼 또 정성을 들여서 영입한 자, 선수인데요. 압박을 잘 빠져나왔습니다. 네. 골키퍼가 나왔어요. 자, 이거 여기서 전북으로 다시 한번 연결이 됐더라면 네. 자, 그래도 자신들의 진영에서 턴 동작 한 번으로 선수를 완전히 제치는 것부터 상당히 좀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전북 선수들에게는 지금 뛰고 있는 4-1-4-1 어떻게 보면 이제 4-3-3 이 포진이 더 익숙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에두. 자, 이제 문제는 에두 선수가 원톱 역할을 얼마나 잘해주느냐. 자, 이거 뺏어왔습니다. 쳤습니다. 좋은 찬스가 왔는데요. 하지만 먼저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네. 네, 몸으로 부딪히면서 정역의 반칙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케이타 선수, 오코레 선수 이 두 선수가 특히 상당히 좀 거친 것 같아요. 예. 자, 회글리가 넘어지면서 다시 살려내는 케이타. 전방입니다. 케이타. 자, 압박을 일단 한 차례 빠져나왔던 코펜하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게 뿌렸습니다. 보일레센. 그리고 그레구시. 네, 이 그레구시 선수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쿠스크의 침투 패스는 막았습니다. 그리고 정혁 선수가 일단 발을 갖다 대면서 상대 공세 한 차례를 막아냈습니다. 정혁 선수도 뭐 브랜비전에서 좋은 또 세트 플레이 하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중원은 전북이 여전히 경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김보경, 이승기 선수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자, 지금도 코펜하겐 쪽에서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에두입니다. 고무열 선수가 들어갔고요. 한번 툭툭 치면서 왼발 나오나요? 에두. 네. 자, 에두의 슛은 가로막혔습니다만 그대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무열이 띄워줬고요. 자, 오코레가 머리를 갖다 대면서 막았습니다. 네, 에두 선수가 왼발 슈팅 찬스를 한번 노려보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정혁 선수로 보이는데 침투하고 있었던 동료가 있었어요. 네. 밀어주는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에두가 마중 나와서 받아줬습니다. 일단 뒤로 돌아가는 전북현대. 골키퍼까지. 자, 이런 데서 처리를 잘해야죠. 예.
아직까지는 홍정남 선수는 꽤나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홍정남 선수는 홍정호 선수의 형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로 항상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골키퍼 홍정남으로서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찬스가 찾아왔다고도 보여져요. 일단 전반전에 두 차례의 선방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황병근, 김태호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경험이 훨씬 많거든요. 예. 자, 몸을 날리면서까지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코펜하겐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전북현대가 많이 둘러싸고 있고요. 좁은 공간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중앙까지 짧은 패스입니다. 슬쩍 내주면서 이재성이 달라붙습니다. 자, 이재성 선수는 뭐 지금 친선 경기이기는 합니다만 공격하랴 수비하랴 바쁜 거는 리그 때와 똑같습니다. 예. 뭐 그만큼 다재다능한 선수니까요. 네. 역시 윙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전북의 선수 교체를 함에 따라서는 측면으로도 많이 갔습니다만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측면 가는 일이 조금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네. 뭐 측면 선수들이 지금 네. 많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에델 선수가 또 얼마나 해주느냐가 좀 문제기는 한데요. 자, 지금도 크로스는 가로 막았습니다. 고무열 서두르지 않고요. 일단 수비 진영에서 코펜하겐 선수들은 달라붙고 있습니다. 뒤에서 슬쩍 밀었는데요. 반칙입니다. 코펜하겐이 확실히 중앙 미드필드가 지금 주전이 아니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드 주전은 크비스트 선수가 이제 반드시 나와야 되고 토마스 딜레이니 자리에 우로스 마티치 선수를 영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중앙이 지금 주전이 아니다 보니까는 창조성이 많이 떨어지네요. 자, 지금은 태클과 반칙으로 상대의 공격을 끊었습니다. 신영민과 케이타의 대결이었죠. 예. 일단 신영민 선수가 반칙에 앞서서 태클로 한 차례 더 좋은 소비를 보여줬었고요. 공격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이타. 오히려 오늘 경기는 코펜하겐이 빌드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코르넬리우스 선수로 활용을 잘 못해요. 네. 저희가 전반전에 꽤 좋은 선수라고 많이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카메라에 잡히는 빈도수가 정말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지금 이제 잡혔는데 예. 전반전 초반에 한 두어 차례 말고는 별로 연결이 안 됐었죠. 그야말로 오늘 경기에선 고독한 에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코르넬리우스. 네, 도와줄 만한 선수들이 지금 대거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코르넬리우스 선수의 투톱 파트너도 파라과이 스트라이커인 산탄데르 선수죠. 원래는. 네. 이 페데리코 산탄데르 선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선 명단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네, 그 오늘은 이제 파블로비치 선수가 대신 뛰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좀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코르넬리우스. 지금도 달라붙어 보는데요. 반칙입니다. 역시 뭐 자신에게 오는 볼에 대한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공격보다는 최전방에서의 수비에서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전북 선수들이 확실히 4백으로 뛸 때가 조금 더 선수들 개개인으로서도 자신감들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3백은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한 몸에 맞는 옷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오늘 전반전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멤버들도 좋았고요. 네. 케이타 짧게. 자, 중앙에서 에두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안톤 소니 길게. 자, 높이 솟구쳐 오르면서 머리를 갖다 댔고요. 나가기 직전에 찬스가 이거... 옵니까? 찬스가 하지만 뒷발이 먼저 올라갔네요. 네. 자, 에두에게 발 앞으로 찬스가 한번 굴러 떨어질 뻔 했습니다만 이게 네, 약간 앞서 있었나요? 네. 뭐 그 위에 있는 선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부심의 깃발은 올라갔습니다. 뿌려주는 에두. 그리고 고모열이 천천히 좁혀서 들어갑니다. 옆쪽에는 김진수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김진수까지 패스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김진수 선수는 1년 동안 공식 경기 뛴 것이 우리 대표팀 경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올라오려면 약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확실히 김진수 선수 개인으로서도 참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네, 김진수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전북 이적은 선택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야만이 이제 다시금 국가대표에서도 믿고서 이 선수를 기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레고시 케이타. 자, 케이타의 전진 패스 가로막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빌드업이 쉽지 않은 코펜하겐. 주장 안톤손. 코펜하겐은 사실은 원래 왼쪽 윙백 주전이 아구스틴손 선수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이 아구스틴손 선수도 사실은 베르더 브레멘 이적이 이미 확정은 돼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끝까지는 뛰고서 이제 여름에 이동을 하는 거죠. 예. 네, 아구스틴손 선수가 사실은 왼쪽 측면 오버래핑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지금 그 선수마저도 없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코펜하겐은 공격을 풀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일단 전반전에는 보일레센이라든지 투투 같은 선수들이 좀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투투 선수까지도 볼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예. 지금 왼쪽 측면에 24번 선수인데요. 코펜하겐은 후반전 들어오면서는 선수 교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벤치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9세 이하 팀에서 올라온 아주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좀 끌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두바이 인터내셔널컵이 참가팀의 면면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친선 대회예요. 예. 네. 덴마크 명문이 3팀, 스웨덴 명문이 3팀, 그리고 전북 현대와 노르웨이의 몰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실 있는 팀들의 좀 집합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코펜하겐이나 브렌비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팀들이에요. 예. 절대 경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함께 덴마크에서 참가를 하고 있는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는 꽤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네. 이 코펜하겐도요. 몇 년 전에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잡았던 적도 있죠. 예. 네. 바르셀로나와 비겼던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궁극적으로 성적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자, 먼 거리에서 얼리 크로스가 이거 올라왔습니다. 있습니다. 떨어졌고 자, 슈팅 가져가는 거 허무요. 다시 한번 네. 벗어났습니다. 자, 이재성 선수가 사실 오른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예. 구미열 선수에게 아주 잘 밀어줬는데 지금 사실 이재성 선수가 처리할 수도 있는 타이밍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여기서 제대로 감기질 못했네요. 자, 본인의 주발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위치에 있던 선수에게 내줬습니다만 고무열의 슛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왼발 타이밍이었다면 이재성 선수가 바로 처리했어도 무방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더 정면이었으니까. 자,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맞고 나갔습니다. 코르넬리우스. 두 명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저렇게까지 플레이가 된다면 코르넬리우스가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뭐 혼자서 힘으로 뭔가를 해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케이타. 오코레. 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레구시 선수입니다. 앞으로 측면에서 중앙 쪽까지 일단 지금 건너왔고요. 열렸습니다. 좋은 패스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 쪽 하지만 네. 수비가 막았습니다. 자, 수비의 커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측면 수비 쪽에 전북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예, 빠져나가는 코펜하겐 선수를 완벽하게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도 한번 쿠스크 선수를 놓치기도 했었고요. 돌아서 빠져나가는 선수에 대한 경계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에두가 넘어집니다만 그대로 경기는 이어집니다. 에두 선수가 역시 절정기라면은 저렇게 밀려나는 선수는 아닌데. 그렇죠. 아무래도 에두 선수는 좀 머리도 좀 더 길고 네. 젊었을 때가 더 무서웠을 예. 시절이 있었죠. 예.
공을 뺏겼습니다. 코펜하겐이 좋은 오. 찬스를 잡고 있는데요. 그대로 왼발로 벗어납니다. 네. 오늘은 지금 후반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늘은 4백이 오히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 김진수와 이용의 컨디션은 좀 더 끌어올릴 여지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김진수, 이용 두 선수가 또 센터백들과의 호흡을 더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선수 모두 팀으로선 신입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센터백 중에서도 또 김민재 선수는 신입이죠. 예. 네. 홍정남 앞으로 보냅니다. 멀리 못 갔습니다. 예. 자, 지금도 홍정남 선수의 골킥이 조금 짧게 형성이 되면서 위기가 올 뻔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홍정남이라든지 황병근의 골킥은 좀 가다듬을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브랜비전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이 좀 많았다고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평가전에서 보면 골키퍼들의 골킥은 100점은 아니에요. 예. 네. 자, 중앙 쪽에서 코펜하겐이 반칙을 얻었습니다. 프리킥으로 이어나가는 코펜하겐. 자, 이제 선수 교체가 네. 있는 것 같고요. 코르넬리우스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유일한 1군 완벽한 주전 선수 베스트 11 선수가 나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코펜하겐은 이제 완벽한 베스트 11은 거의 이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37번의 크리스토퍼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리안 크리스토퍼슨 선수 19살짜리 공격수죠. 자, 그리고 라스무센도 같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라스무센 선수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17살인데요. 네, 라스무센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도 바뀌었다면 회글리 선수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네. 회글리 선수는 사실 30대가 넘은 선수예요. 예. 네. 빼줄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 약간 위험했어요. 넘어지면서 일단 반칙까지만 얻었습니다. 네, 사실은 코펜하겐이 조금 더 주전급들이 많이 나왔으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거리 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김보경의 동료였던 코르넬리우스 유일하게 나왔던. 그리고 지금 전북은 김영찬 선수도 그렇네요. 들어와 있네요. 김영찬 예. 선수가 들어갔네요. 김영찬 선수, 장윤호 선수와 더불어서 전북 팬들에게는 또 자, 자랑거리인데. 깔아줬습니다. 에두. 이게 벗어납니다. 이게 안 에두. 들어가네요. 네. 자, 에두에게 찬스가 조금씩 가고는 있는데. 네, 지금은 뒷공간 돌파 타이밍 정말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지금은 주는 선수나 들어가는 선수가 거의 완벽한 호흡이었는데 마지막에 수비의 방해를 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두 선수가 예전에 확실히 좋았을 때는 수비의 방해가 있더라도 저럴 때 치고 나가는 폭발력이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네. 예. 에두 역시 뭐 최근에는 세월 무상을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하더라도 뭔가 교체 멤버로나 어떤 한 몫은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올 시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김신욱 선수에 대한 과부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국 선수도 약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요. 찍어 찹니다. 가슴으로 떨궜고 돌아서면서 일단 왼쪽까지 건너가는 코펜하겐. 자, 좋은 통동작을 통해서 한번 뚫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베르비치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베르비치 선수는 반주전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로테이션 선수죠. 아마도 베르비치가 들어오면서 투투가 빠진 것 나갔죠. 네, 같은데요. 24번 선수가 빠지고 지금 7번에 베냐민 베르비치 슬로베니아 윙어가 들어왔습니다. 예. 오, 박스 안에서 지금은 플레이가 이어지고 위험합니다.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슬쩍 내주면서 다시 거쳐가는 코펜하겐. 라스무센. 자, 라스무센이 일단 줄 곳을 찾지 못하면서 뒤로 돌려줬고요. 에두가 달라붙었습니다. 플레이를 방해하고 있는 전북현대. 자, 공이 흘러나가면서 정혁이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고무열. 터치가 길었습니다. 던지기는 전북현대.
자, 일단 김민재 선수가 빠지고 김영찬이 그 자리를 대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임종훈 선수가 수비 중심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아직까지 이동국 선수의 멋진 골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1대0으로 전북현대가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코펜하겐의 동점 찬스인데요. 네, 파울이 선언이 됐어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크리스토퍼슨의 반칙. 투입됐던, 네, 크리스토퍼슨 선수. 예. 자, 김영찬이 후반전에 들어와서 좀 공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이 덴마크, 뭐 스웨덴 이쪽 선수들은 큰 선수들이 많죠. 아, 그렇죠. 자, 다시 달라붙습니다. 지금도 임종훈 선수에게 거친 견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덴마크는 조금 재밌는 나라죠. 큰 선수들이 많은 반면에 아주 뛰어난 창의성이라든가 게임을 또 풀어갈 줄 아는 선수들도 쏠쏠이 있는 팀이 덴마크입니다. 예. 자, 물러나면서 일단 전북현대가 찬스를 잡았습니다. 고무열입니다. 그리고 고무열에 내줬고 중앙 쪽. 자, 공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뛰어나가는 코펜하겐. 중앙 쪽까지 패스가 연결이 됐어요. 네, 하지만 지금 두 명 사이는 뚫지 못했습니다. 협력 압박 좋았어요. 예. 잘 돌려놨습니다. 장윤호. 하지만 넘어지는 내두. 케이타. 자, 전체적으로 보면 전북이 이제 아스타나 부뇨두코르 브랜디 거쳐서 지금 코펜하겐 아닙니까? 예. 물론 상대성은 있겠습니다만 전북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 상태는 조금씩 그래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그건 분명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도 직접 맞부딪혔던 김영찬과 크리스토퍼센. 네, 저 선수도 말씀드렸다시피 19살이에요. 예. 자, 오, 들으면서 지금은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뚫렸는데요? 좋은 찬스인데요. 네. 골키퍼 잘 나왔습니다. 지금 홍정남 선수 판단이 좋았네요. 자, 일단 홍정남이 최강희 감독의 눈도장은 확실히 좀 찍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황경근 선수는 나이가 젊다는 메리트가 하나 있기는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3세 이하 엔트리 그리고 선발 출전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충족을 못 시키면 엔트리도 줄어들게 되고 교체 카드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게 크죠. 네. 그러나 이제 또 김민재 같은 선수가 이제 잘해줄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골키퍼 쪽에서는 약간 부담이 줄어드는 편이죠. 네. 일단은 킥 정도를 제외를 하고는 오늘 경기는 합격점을 충분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정남 선수가 이제는 한번 올라설 때가 됐죠.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홍정호 선수와는 거의 연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뭐 20대 후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지금도 볼 경험에서 완전히 이기지 못했고요. 중앙 쪽에서 코펜하겐이 찬스를 잡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가 좀 일어나면서 코펜하겐이 서서히 좀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임종훈, 김영찬 그리고 이제 이용, 김진수까지 포함된 포백 라인 여기에 어떤 조직력은 지금 완벽해 보이진 않아요. 예. 전북은 또 이번 평가전 시리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역시 김보경 선수도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김보경 선수가 만약에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뭐 징계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확실히 전체적인 경기의 플레이 메이킹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좀 많은 공격 루트를 찾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황. 네. 근데 이제 선수층이 두껍고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 고무열 선수인데요. 아, 네. 끝까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급하게 걷어내고 있는 코펜하겐. 안톤손을 뚫질 못했어요. 예. 그래도 달라붙어 봤던 고무열. 에두. 짧게. 자, 맞고 굴절이 됐고요. 2자선까지 이어졌습니다. 천천히 잘게 썰어 들어가는 전북현대입니다. 속도를 높이면서 오! 헤더!
옆으로 지금, 벗어났습니다. 네, 정혁 선수 재치가 있었는데요. 예. 두 경기 연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한번 기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네. 약간 이제 너무 돌려놨죠. 네. 하지만 정혁 선수는 포메이션상 저렇게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는 플레이를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 4-1-4-1 포진에서 중앙 위쪽에 있는 두 명 미드필더들의 움직임, 동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4-1-4-1은 원톱 아닙니까? 예. 네, 여기서 이제 윙포워드라든가 또 위쪽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가 어떻게 플레이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포워드가 고립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크리스토퍼센 중앙까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패스가 조금 길게 형성이 되면서 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북현대의 포백 라인 쪽에서 실수가 나왔어요. 에두 길게 때려 넣습니다. 중앙에서 왼쪽까지 좋았어요, 잘 지금은. 건너갔습니다. 김진수가 어느새 올라와 있습니다. 김진수의 크로스는 길게 반대편까지 자, 잘 여기서- 연결이 됐어요. 한 번 잡고 다시 올려줬습니다만. 아, 지금 이 마지막 패스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도 에두 선수가 김진수 선수에게 연결시켜준 플레이는 좋았습니다. 예. 뭐 에두가 현재까지 골 찬스는 놓치고 있습니다만 동료들에게 내주는 플레이에서만큼은 뭐 제 몫을 충분히 다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재능과 시야 그리고 왼발 킥력은 있는 선수 아닙니까? 예. 예전 같은 이제 파괴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 지금도 몸싸움을 통해서 공을 뺏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혁 여유 있게 천천히 임종은 그리고 김영찬까지 건너갔습니다. 네, 전북은 오늘 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3경기에서 9실점이었거든요. 자, 김진수가 해치면서 들어가는데요. 반칙을 지금 얻었습니다. 좋은 위치예요. 김진수가 연거푸 두 차례 오버래핑을 통해서 유의미한 공격 장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른발잡이 이제 정혁 선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정혁 선수에게 아주 좋은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경기는 후반전 30분을 넘기고 있는 상황. 조금은 먼 위치, 하지만 직접 가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직접 노릴 가능성도 있어요. 자,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일단 이재성과 정혁 선수 두 명이 서 있습니다. 이미 브랜비전에서 좋은 킥을 보여줬던 정혁. 오늘은 어떨지. 갑니다. 정혁이 직접 직접 네. 옆으로. 자, 정혁 선수의 킥이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좋은 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처리를 했다면 이제 띄워줬을 가능성이 컸고 예. 정혁 선수는 충분히 노려볼 만했어요. 확실히 코펜하겐은 롱볼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는 코펜하겐. 근데 우리는 물론 이 경기는 전북 중심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데 뭐 코펜하겐은 어찌됐건 지금의 전력의 팀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사실 수비진에도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어요. 마티아스 요르겐센이라고. 이 선수가 잔카라는 별명으로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주 잘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선수도 오늘 경기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예 엔트리에서 빠져 있어요. 자, 길게 건너갔습니다. 쿠스크가 달려 들어갑니다. 앞쪽에 전북 현대 선수 두 명이 에워싸면서 돌파 경로를 막았습니다. 일단 수비 성공하면서 역습으로 나서고 있는 전북 현대. 중앙 쪽에서 공간이 좀 났습니다. 내주는 정혁. 그리고 한 번 접고 장윤호가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 어느새 코펜하겐 선수는 많이 내려갔고요. 짧게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찍어 찼습니다. 네, 지금은 높이 띄워주는 패스보다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 들어오는 동료들에게 뭔가 짧은 패스로 연결시켜서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유력했습니다. 예.
자, 끝까지 임종은이 공의 경로를 지키면서 공의 소유권 계속 전북현대. 정혁. 자, 주고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뺏겼습니다. 에두. 자, 에두 선수의 볼백 립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중앙에서 왼쪽까지 일단 넓은 공간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김진수가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돌아서는 이재성. 자, 한 차례 템포를 좀 숨을 고르고요. 짧게. 다시 이재성. 네, 이재성 선수는 사실상 뭐 중앙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뛰고 있네요. 예. 네. 그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오늘 경기에서도 좀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게 때려넣는 김진수입니다. 자, 연결이 잘 됐어요. 한번 잡아놓고 앞쪽에 선수 한 명이 네. 가로막았습니다만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김진수 선수의 킥이 참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의 결을 살리면서 돌파는 들어갑니다. 좋았는데요. 툭툭 치면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중앙 쪽까지 넘어왔고요. 안톤손에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에두. 자, 다시 한번 걸리나요? 자, 직접 슈팅은 가지 않았고요. 왼쪽 모서리 부근에서 돌아 나오는 전북현대. 장윤호 선수도 오늘 어쨌든 활동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네. 장윤호 선수에게 또 전북이 원하는 플레이가 바로 또 저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은 한 10분 남짓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오코레. 자, 아직까지 회글리 선수는 나가지 않았고요. 보일레센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글리. 그러니까 오른쪽에 뛰던 선수를 왼쪽으로 보낸 거죠. 그렇죠. 네. 케이타. 일단 뒤로 빼주는 코펜하겐. 자, 안톤손의 패스가 차단당했습니다. 역시 코펜하겐은 좀 많은 선수들이 빠져있다 보니까 경기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잔카 선수의 어떤 수비, 그리고 아우구스틴손 선수의 오버래핑, 여기 이제 토마스 딜레인이 떠난 자리에 새로 들어온 이제 마티치 선수, 네. 네, 그 선수와 더불어서 또 활약하는 크비스트 선수, 이러한 선수들이 어떤 아래쪽부터 그리고 중원에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오늘은 그 모든 선수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자, 어렵게 걷어내는 김영찬. 하지만 그 전에 전북현대 공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솔바켄 감독의 모습이죠. 예. 네. 왜 안 비춰주나 했었는데 아직까지 최강희 감독은 또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하프타임 때 잠깐 그 나왔던 적이 있는데 전술판 가지고 이제 지금 나왔네요. 나왔네. 예. 예. 지금 저희가 브랜비전에서도 현지 중계에 조금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최연성 코치는 많이 잡아줬는데요. 네, 최강희 감독의 모습은 뭐 나오지 않았었고. 자, 몸싸움을 버티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몸을 돌리면서 막아내는 데만 급급했던 안톤손. 짧게 오른쪽에서 이재성. 네, 이왕이면 후반전에도 한 콜 정도 더 추가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실점으로 좀 깔끔하게 끝낼 필요가 있는 전북입니다. 예. 오늘은 날씨가 확실히 좋으니까 많이 왔어요. 네. 자, 물러나면서 이제서야 공이 나갔습니다. 안데르센. 안데르센이 가볍게 앞쪽으로 보냈습니다. 일단 맞고 떨어지는 공은 코펜하겐. 하지만 전북 선수들이 금세 공을 찾아왔습니다. 네.
자, 앞쪽으로 보내는데요. 지금 이 패스는 좋지 않습니다. 측면에서 끝까지 공을 끌고 나왔던 라스무센. 정혁 반칙입니다. 선수가 의욕이 좀 앞섰죠? 예. 자, 지금도 약간 두 선수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네, 이 장면은 또 여러 차례 보여주네요. 예. 네. 사실 플레이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죠. 예. 앞쪽으로 자, 전진 패스. 이제 친선 경기이기는 합니다만 마지막까지 좀 집중을 해줘야 돼요. 예, 지금도 지금은 뚫릴 뒷발이 뻔했습니다. 네,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회글리가 많이 올라왔던 장면 볼까요? 네, 확실히 앞서 있었어요 지금은. 회글리 옵사이드. 낮고 빠르게 일단 상대 수비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오는 전북 현대. 자, 이 경기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코펜하겐도 별반 지금 돌파구가 없는 멤버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전북이 실점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끝을 내야죠. 자, 앞쪽으로 전진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으로 긁어놓는 코펜하겐. 하지만 많은 선수를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쪽으로. 자, 에두가 많이 내려와서 받아줬습니다. 에두가 기점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에두 선수가 저 지역에서의 플레이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저렇게 되면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누구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원톱이니까요. 네, 물론 고무열 선수라든가 뭐 정혁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에두 선수가 또 너무 저 플레이만 해서도 약간 곤란합니다. 그렇죠. 오, 잘 지금은 떨궜습니다. 장윤호의 그리고 전진, 에두, 에두가 들어갑니다. 에두 왔습니다. 에두에게 찬스가 걸렸습니다. 에두. 네. 하지만 슈팅까지는 가져가지 못하는 에두. 모처럼 에두에게 또 한 번의 찬스가 갈 뻔했습니다. 에두 선수가 사실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신뢰도와 자신감을 조금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었거든요. 예. 오른쪽 모서리에서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텝 오버 벗겨내면서 좋습니다. 슛! 옆으로 네.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한번 뭐 야심을 가지고 노려볼 만했어요. 예. 이재성 선수라면 뭐 더더욱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직접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면서 왼발 강력한 대포할 슈팅. 자, 경기 후반부에 에두와 이재성에게 한 차례씩 찬스가 지나갔습니다. 오, 뺏겼어요. 수비 집중력 좀 유지해야죠. 그렇죠. 자, 무실점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경기를 못 끝내게 됐을 때는 또 기분이 좀 언짢거든요. 뭐 평가전이라고 할더라도요. 그렇죠. 어떤 경기든 지고 싶은 경기는 없습니다. 네, 에두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코펜하겐. 오코레. 그레고시. 자, 케이타까지 건너가고 있습니다. 찍어차는 케이타. 하지만 가슴으로 떨구면서 전북 현대가 역시 쉽게 막고 있습니다. 일단 전북 현대 수비진이 당면을 해야 되는 상대 공격의 그 난이도 자체는 오늘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네, 코펜하겐은 상당히 단조롭고 지금 투박한 편이죠. 예. 잘 빠졌습니다. 자, 중앙에서 오른쪽까지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툭툭 치면서 슛! 아, 떴습니다. 네. 약간 볼의 밑둥을 건드렸어요. 예. 자, 장윤호의 슛은 뜨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장윤호 선수도 뭐 브랜비전에서도 골 맛을 봤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자신감 있는 플레이는 좋습니다. 그렇죠. 정혁 띄워줬습니다. 이제 오른쪽 측면 에두가 마중을 나왔고요. 역시 2대1 패스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낮고 빠른 크로스는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가는 전북 현대. 이번엔 조금 더 높게 머리로 맞자 떨어졌는데요. 네. 하지만 골키퍼가
막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장윤호 선수였죠. 예. 자, 순식간에 두 명이 둘러싸면서 코펜하겐의 역습은 일단 막았습니다. 네, 어찌됐건 오늘 장윤호 선수가 은근히 슈팅이 많은 날이었어요. 예. 네, 그만큼 이제 좋은 위치를 선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상대 공격수들에게 좀처럼 찬스를 허용하지 않는 전북현대. 오, 빠져 들어갑니까? 지금은 올라오면은 조심해야 돼요. 라스무센 하지만 네. 좋은 태클. 몸을 과감하게 날리면서 상대 크로스 시도를 미연에 방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북이 무실점으로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마지막 고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코펜하겐의 덩치가 큰 선수들을 막아야 하는 과제. 크리스토퍼센 선수도 있고 안톤선 선수도 있고요. 그레구시가 띄워줬습니다. 중앙 쪽 맞고 떨어집니다. 세컨드 볼은 자, 누가 잡나요? 그러면은 역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흐르는 볼은 전북 현대가 곧장 이어봤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이주성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왼쪽에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고무열이 올라갑니다. 오, 왼쪽 측면을 이거는 파괴를 한 하고 골 더 있는데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무열 아하, 맞고 네. 떴습니다. 한 번 더 제치고 들어가면서 뭔가 가마차기를 시도하면은 좋았을 뻔했는데요. 예. 자, 한 번에 찾아왔던 좋은 기회에 비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마무리였습니다. 네, 이동국 선수가 워낙에 또 아름다운 코어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내용이라면 뭔가 전북도 한 골이면은 시원섭섭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코펜하겐이 별반 그렇게 위협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경기 추가 시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정혁이 코너킥을 띄웠습니다. 헤더 맞고 옆으로 아쉽네요. 벗어났습니다. 네. 자, 후반전 막판 추가골 찬스가 이렇게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 대회 뭐 추가 시간은 별로 주어질 것 같진 않은데요. 뭐 친선 경기니까요. 자, 어떤 각오로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솔바켄 감독은 뭐 그렇게 만족스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솔바켄 감독은 말씀드렸던 대로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전과 몰대전 사이에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으로 이 경기를 봤을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코펜하겐은 오늘 어쨌든 경기력 아주 나빴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대 0으로 지는 건 지는 거고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머리로 떨궜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막아내고 있는 전북 현대. 네, 전북은 오늘 3백이 오히려 좀 더 희망을 봤었고요. 후반전 멤버가 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4백이 오늘은 약간 불안해 보이기도 했었어요. 예. 자, 이렇게 오늘 경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결국 전북 현대가 이동국 선수의 멋진 중거리포를 앞세워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2017 두바이 인터내셔널 컵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바이 인터내셔널 컵은 기본적으로 모든 팀들이 이제 2경기씩 치르거든요. 예. 네, 전북은 이제 종료가 됐고 코펜하겐은 이제 몰대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전북 현대가 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바이 전지 훈련에서 뭐 얻은 것도 있고 아직까지 뭐 이루지 못한 것들도 충분히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북에게 희망적인 부분은 분명히 브랜비전보다는 오늘이 선수들의 몸 상태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인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차피 올 시즌 3백도 이제 병행을 좀 할 거라면은 예. 3백의 희망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경기 전반전의 3백은 여태까지 활용됐던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포백으로 전환을 했을 때 양쪽 풀백을 비롯해서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김진수, 이용 선수가 조금 더 올라와 줘야 되고 그리고 에두 선수의 폼도 지금보다는 이제 시즌 돌입하게 되면 분명히 더 좋아야 돼요. 그리고 예. 김보경 선수가 없었을 때 전북은 어떻게 이제 돌파구를 찾고 빌드업을 하느냐 이 문제는 뭐 영원히 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순태 선수의 빈자리를 어떤 선수가 채울 것인가. 일단 저희가 두 경기를 지켜봤습니다만 홍정남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충분히 합격점입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황병근 선수가 이제 3경기 정도를 소화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험은 그래도 홍정남 선수거든요. 예. 하지만 제 전북 입장에서는 어떠한 골키퍼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고 어쩌면은 이제 뭔가 골키퍼를 또 영입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날 가능성도 네. 뭐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전북 현대가 코펜하겐을 1대 0으로 꺾으면서
두바이 인터내셔널컵 2경기 1승 1패로 종료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준희 해설위원, 저는 소준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